안녕하세요. 그동안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 사연을 들어온 애청자입니다. 듣다 보면 저보다 힘든 상황인데도 잘 이겨내서 행복하게 잘 사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연의 주인공은 제가 아닌 저의 딸입니다. 사랑으로 키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제 딸이 한 남자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죠. 그 남자는 바로 제 사위였는데 제 딸과 결혼 후 무책임하게 도망가 버리는 바람에 제 딸 인생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남의 인생 망친 사람이 본인 인생은 행복할 리가 없더라고요. 결국 그 죄는 돌고 돌아 본인에게 간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긴 이야기지만 잘 들어봐 주세요. 제 딸은 그동안 별다른 꿈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교사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특히 체육교사를 꿈꾸고 있었는데 학교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 체육 소녀로 불릴 만큼 활동적인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꿈을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혼자 딸을 키웠는데 안 해본 거 없이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건물 청소도 하고 식당 일도 하면서 버는 돈은 저축도 하고 딸 교육에 아낌없이 썼어요. 제가 많이 배운 사람은 아니다 보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지냈습니다. 딸은 교사라는 목표가 생긴 이후로 고등학교 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체대 입시 학원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목표를 위해 열심히 하는 딸을 보며 저도 힘내서 일하게 되더라고요. 지수야, 얼른 일어나. 늦겠네. 엄마, 5분만. 아니, 10분만. 엄마 출근해야 돼. 물통 식탁 위에 뒀으니까 꼭 챙겨가고 용돈은 교복 주머니에 넣었다. 수업 끝나면 배고프면 뭐 사 먹어? 엄마, 나 일어났어. 벌써 출근해? 벌써라니 지금 7시야. 알았어. 나도 이제 씻고 학교 갈 준비할게. 아침 차렸으니까 먹고 가. 엄마 간다. 학교 수업 후 매일 운동하는 딸을 보니 공부할 시간도 부족해 보이고 매일 피곤해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그저 아침 먹이고 용돈 챙겨주는 것밖에는 없더라고요. 이후 제 딸은 엄청난 노력으로 최대로는 유명한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목표로 한 대학이 있었기에 혹시나 떨어지면 재수할 생각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단번에 붙어버리니 엄마로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딸이 대학교에 입학하고 난 뒤 저는 등록금을 벌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또 언젠가 시집도 보내야 하기에 저는 돈을 벌면 상당 부분을 저축하는 데 썼습니다. 지수야, 이게 무슨 돈이야? 저번에 알바한 거 돈 들어왔어. 엄마 써? 공부하기도 바쁜 애가 무슨 알바를 했어. 학교 앞에 커피숍에서 틈나는 대로 했지. 그래서 얼마 되지는 않아. 됐어. 너 가지고 있다가 사고 싶은 거 사. 엄마가 용돈 많이 주잖아. 나 쓸 돈 많아. 빨리 받아. 딸은 그동안 제 속을 썩이거나 힘들게 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춘기가 왔을 때도 혼자 힘들어했지 저한테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린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였죠. 그러다 보니 속 깊은 아이라 생각하며 키웠던 것 같습니다. 한참 엄마의 손길이 필요할 때 새벽 일찍 나가서 밤늦게야 돌아오는 이 엄마 때문에 뭐든 알아서 해야 했는데 대견하기도 하면서 짠하기도 하더라고요. 다른 집 딸처럼 애교도 부리고 철없는 행동도 했으면 했는데 오히려 저를 위해 일찍 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딸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고 믿고 지지해주는 그런 엄마였어요. 그러다 보니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했을 때에도
딸을 믿고 잘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제 딸이 대학생이 되었을 때 남자친구가 생겼다며 저에게 소개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 큰 성인이고 얼마든지 남자친구를 만날 때라 저는 서로 싸우지 말고 잘 만나라고 했어요. 민호야, 우리 엄마야. 안녕하세요. 저 김민호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지수한테 얘기는 들었어요. 전공이 같다고 하던데? 네, 저도 체육학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둘이 사이좋게 잘 만나요. 엄마, 민호 얘도 나중에 체육 선생님 될 거래. 딸의 남자친구도 교사가 꿈이라고 하였고, 그래서 서로 응원하면서 공부도 하고 보기 좋았습니다. 다니는 학교는 달랐지만 공부하는 게 같으니 잘 만났다 싶었어요. 김칫국이긴 했으나 둘 다 교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도 했었습니다. 첫인사를 하고 난 뒤 집으로 종종 같이 돌아오곤 했는데 제 딸에게 정말 잘해주더군요. 제 눈에도 착하고 성실해 보였습니다. 한참 놀 나이지만 둘 다 대학 졸업 후에는 임용고시를 볼 예정이라 공부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엄마, 이제 와? 응. 저녁은 먹었어? 먹었지. 설거지도 다 해놨고. 잘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자고 뭐해? 간만에 영화 좀 봤어. 근데 엄마, 민호 있잖아. 왜? 군대 간대. 군대 갈 나이가 됐구나. 응, 그래도 나 기다릴 거야. 어느 날, 딸 남자친구는 군대를 갔고 제 딸은 공부하면서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휴가를 나올 때마다 저희 집에 놀러 오곤 했는데 그럴 때면 제가 밥도 해주고 반겨주었네요. 한 가지 의문이었던 건 본인 집보다 저희 집을 더 자주 찾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딸한테 조심스레 물어봤습니다. 민호네 부모님하고 사이가 좀 그런가 봐. 사이가 왜? 집안에 무슨 문제라도 있어? 나도 자세히는 몰라. 민호네 어머니는 한 번이가 만났었는데 좋으신 분이었어. 그런데 아버지는 집에 항상 안 계시더라고. 말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서 나도 더는 안 물어봤는데 이혼하신 것 같기도 하고. 딸의 얘기를 들으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집보다 여기로 더 많이 찾아오는구나 싶었죠. 아무튼 딸 남친은 제 딸에게는 물론이고 저에게도 참 잘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 딸은 대학교 졸업을 했고 임용고시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았으나 제 딸은 너무 감사하게도 임용고시에 합격을 했고 그렇게 체육교사의 꿈을 이뤘습니다. 군대에 간 딸 남자친구도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었고 저는 더 바랄 게 없었네요. 꿈을 이룬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기에 딸 인생은 앞으로도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체육교사로 일하는 딸은 적성에도 잘 맞는지 학교에서 아이들과 너무 잘 지낸다고 했고 선생님들 중에서도 인기 좋은 선생님이라고 불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제대한 딸 남자친구는 당연히 복학할 줄 알았던 제 예상과는 달리 대학교를 그만두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집안 형편으로 학업을 마칠 수가 없다고 하였고 돈을 벌기 위해 중소기업에 들어가 현장직으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휴학을 했는데 기한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빨리 회사에 들어가 돈 버는 길을 택한 것 같았습니다. 제 딸과 남자친구는 서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아주 잘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결혼 생각도 하고 있었고 저 역시 제 딸을 이렇게나 아껴주는데 사위로 괜찮겠다 싶었어요. 형편 때문에 대학 졸업을 못한 게 마음 아프긴 했으나 이러다 보면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지수야, 민원의 부모님은 뭐라고 하셔? 아버님은 못 만나봤고
어머님은 알아서 하라고 하시던데? 그게 다야? 응. 결혼하는데 이것저것 해오라는 것도 없으셨어. 대신에 지원은 못 해준다고 하시더라. 형편이 썩 좋은 것 같진 않아서 예상은 했어. 그래. 민호는 뭐라고 해? 자기가 일해서 번 돈도 있고 하니까 자기 믿고 결혼하자고 그러지. 본격적으로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딸 남자친구네 부모와도 연락을 많이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지원은 어렵다고 했고, 그래서 예당 같은 건 바라지도 않는다고 하시더군요. 저희 집 형편도 아주 넉넉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있고, 하나뿐인 딸이 결혼하는 거라 다 해주고 싶은 엄마 마음에 작은 평수의 빌라를 얻어주었습니다. 물론 전세로요. 처음에는 둘이 잘 알아서 해보겠다 했지만 대출은 해야 했고 돈 갚아 나가며 빠듯하게 사느니 좀 작은 평수라도 편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라고 해서 집은 제가 해주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사준 것도 아니고 전세잖아. 이제부터 너희가 돈 열심히 모아서 좋은 집도 사고 그래. 그럴게. 우리 진짜 잘 살 거야. 민호도 지금 돈 벌면 저축하고 얼마나 생활력 강한지 몰라. 엄마도 알지. 그래서 너희 결혼도 허락한 거고. 그리고 이거. 이게 웬 통장이야? 내가 그동안 모은 건데 전부는 아니고 엄마한테 주고 싶어서 따로 빼놨어. 뒀다가 급한 일 생길 때 써. 싫어. 엄마 줄래. 결혼해보면 알 거야. 생각지도 못한 돈에 돈을 써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잘 가지고 있다? 그때 써. 딸은 결혼하기 전까지 엄마를 챙기는 착한 딸이었습니다. 그동안 자기 키워줘서 고맙다며 자기 때문에 고생하며 살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저와 딸은 결혼식 전날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저는 이날 무슨 일이 있어도 딸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딸과 사위는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물어보니 아이가 생기면 그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저희처럼 사는 사람들 많아요. 아이 생기고 혼인신고해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장모님. 그런가? 내가 옛날 사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때는 결혼하면 바로 혼인신고부터 했는데. 엄마, 나도 그러려고 했는데 민호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나은 것 같아. 나중에 집 살 때 대출도 그렇고 청약 조건 이런 것도 그렇고. 처음에는 동거를 하는 기분이 들어서 혼인신고부터 하라고 했으나 얘기를 들어보니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둘의 선택을 존중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딸도 결혼을 했고 혼자 사는 게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점점 이런 생활도 익숙해지고 저도 개인 취미 생활을 가지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동안 일만 하며 사느라 못 만난 친구들도 만나고 여행도 다녔어요. 딸과 사위는 집에 자주 찾아왔는데 잘 사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더는 바랄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서로 위해주고 존중하며 사는 모습이 너무 예뻤거든요. 그런데 결혼한 지 2년이 되었을 때 반찬을 주러 잠깐 딸 집에 들렀다가 아래층 사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냉장고에 반찬을 넣어두고 나오는데 위층 사시는 분이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 딸 내외가 살고 있어서 잠깐 들렀습니다. 아, 그럼 언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매일 밤마다 싸우는 소리에 잠을 못 자고 있거든요. 요즘 세상 하도 무서워서 혹시 올라가서 직접 얘기했다가 무슨 말 들을지도 모르고 참고 있었어요. 매일 싸우다니요? 모르셨어요? 시끄러운 지 한참 됐어요. 낮에는 조용했다가 저녁 이후로 싸우는 거 보면 퇴근 후 집에서 싸우는 모양인데 계속 진짜 그러면 저희도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다고요. 저는 이날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사이 좋았던 애들인데
결혼해서 매일같이 싸우고 있다고 하니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정말 사위가 찾아오는 날이 줄긴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전화해서 장모님, 장모님 하며 안부도 묻고 식사는 했는지 딸보다 더 애교 있게 연락해 오던 사위였는데 둘이 결혼을 하고부터는 이런 전화가 거의 없었죠. 무엇보다 저는 딸하고 하루에 한 번은 꼭 통화를 했는데 저에게 아무 내색을 하지 않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들을 만날 때면 딸 시집을 보냈으니 이제 관심 딱 끊고 제 인생을 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찾아가는 것도 많이 줄이고 전화도 많이 안 했습니다. 사위 입장에서 장모가 자주 찾아가면 불편할 수 있으니까요. 둘이 연애할 때부터 자주 봐왔기에 저는 편하긴 했으나 그래도 이제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으니 너무 관심 갖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층 사람에게 자주 싸운다는 말을 듣고 난 뒤부터는 자꾸만 신경이 쓰였죠. 직접 물어봐야 하나 싶다가도 살면서 안 싸우는 부부가 어디 있겠나 싶어 또 말을 아끼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너무 궁금해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요즘 별일 없지? 그럼. 엄마는? 엄마도 잘 지내. 김서방은 회사 잘 다니고? 잘 다녀. 뭐가 그렇게 궁금해? 요즘 통 전화도 없고 그래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 마. 언제 시간 내서 들릴게. 그래, 알았어. 무슨 일 생기면 엄마한테 꼭 전화 주고. 알았다니까. 나 이제 수업 들어가야 해. 끊을게. 오랜만에 통화했는데 딸의 목소리는 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밝았어요. 그래서 둘이 화해하고 다시 잘 지내나 싶었습니다. 살다 보면 싸우기도 하는 건데 괜히 말 꺼냈다가 괜히 문제를 일으킬까봐 모른 척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11시쯤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딸과 사이가 살고 있는 집 아래층 사람이었는데 제가 전에 반찬을 주러 갔다가 마주쳤을 때 연락처를 남겨두고 왔거든요. 싸워도 너무 심하게 싸운다는 말에 혹시 그런 일이 또 생기면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보세요? 저 누군지 아시죠? 네. 그런데 이 시간에 어쩐 일로 혹시 지금 또 싸우는 소리 들리나요? 네, 싸운 지 한참 됐는데 아직도 계속 시끄럽네요. 쿵쿵 소리도 나는 거 보면 물건 던지는 소리 같기도 하고요. 저번에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먼저 전화 달라고 하셔서 시간이 늦은 줄 알지만 전화 드렸어요. 와보시겠어요? 네네, 지금 갈게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고는 외투만 걸쳐 바로 나갔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운전을 못할 것 같아 택시를 잡아 탔어요. 차로 30분 거리인데 왜 이렇게 길게만 느껴지던지 저는 기사님에게 빨리 좀 가달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도착 후 저는 딸 집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배를 눌러도 아무도 나와보지 않길래 문을 두드리며 딸 이름을 불렀어요. 지수야! 지수야, 엄마 왔어! 문 좀 열어봐! 그렇게 현관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는데 문 여는 소리가 들리더니 딸이 나왔습니다. 집에 있었으면서 왜 이렇게 문을 늦게 열어? 전화도 안 받고. 엄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나 씻느라 몰랐어. 김서방은 집에 있어? 아니, 나갔는데. 일단 들어와. 어머나 세상에. 집에 이게 다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그게 민호랑 좀 싸웠어. 싸우다니. 왜?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살림살이가 다 부서지고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깨진 그릇들 치우고 바닥 닦고 급하게 치웠습니다. 딸은 계속해서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 모습을 보고도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게 치워놓고 저는 딸과 얘기를 했습니다. 대체 왜 싸운 거야? 어?
그냥 좀 다퉜어.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거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저번에 아래층 사람 만났어. 반찬 주려고 왔다가. 그럼 밑에 사는 아줌마가 엄마한테 전화한 거야? 그래.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 너희가 자주 싸운다고 하길래 또 싸우는 소리 들리면 내가 연락 달라고 하면서 번호 주고 왔거든. 내가 부탁한 거니까 괜히 또 내려가서 뭐라 하지 말고. 알았어. 그런데 싸운다고 뭘 찾아오기까지 해. 살다 보면 싸우기도 하는 거지. 그래서 엄마도 그동안 모른 척하고 지내는데 대체 왜 싸운 건데? 김서방은 어딜 갔고? 얘기를 들어보니 사위가 지방으로 출장을 간다고 했던 날 거짓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회사 출근도 안 하고 놀러 간 걸 들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로 계속 싸웠던 거죠. 혹시 김서방 바람 난 거야? 아니야. 여자가 있고 그런 건 아니더라고. 같이 놀러 간 친구들하고도 다 통화했어. 다행이네. 한바탕 싸우고 담배 한 대 피러 간 데서 나간 거니까 걱정 말고 가. 그래, 알았어. 김서방도 내 얼굴 보기 껄끄럽겠다. 오기 전에 갈게. 앞으로는 싸우지 말고 말로 해. 그리고 싸우더라도 나가서 싸우든지 해. 아래층에서 너무 시끄럽다고 난리야. 그럴게. 엄마 미안해. 이 시간에 오게 하고. 그래, 좀 사이좋게 지내. 엄마 간다. 집에 돌아온 저는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딸이 오해를 풀었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는 했지만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평소에도 둘이 얼마나 싸우는지 짐작이 되었습니다. 거기다 물건 던지는 쪽은 사위라고 하니 걱정도 되었고요. 그런 손버릇이 있을 줄은 몰랐기에 저는 더 놀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언제까지 딸과 사위 인생에 관여할 수도 없고 둘이 잘 해결하고 살 수 있도록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둘은 잘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제 생일에 둘이 찾아와서는 같이 외식도 했거든요. 고마워, 김서방. 제가 다음에는 더 좋은 선물 해드릴게요. 더 좋은 선물은 됐고 우리 지수랑 잘 지내면 돼. 네, 그럴게요. 자, 이건 내가 주는 거. 됐어. 김서방이 선물 줬는데 뭘 또 줘. 얼른 받아. 이날 사위는 화장품을 선물로 주었고 딸은 용돈도 챙겨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더 좋았던 것은 딸 내외가 전처럼 사위 좋은 모습을 하고 찾아왔다는 거였어요. 그날 너무 크게 싸워서 사내 만회할까 걱정했는데 역시나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둘이 연애할 때처럼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한시름 놓게 되더군요.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둘은 또다시 싸웠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싸움을 말릴 때가 정말 많았죠. 도대체 왜 싸우는지 물었는데 사위 말로는 제 딸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했습니다. 무시라니? 우리 추수가 어떻게 무시를 했다는 거야? 저 쓰라고 신용카드를 주길래 쓰고 다녔더니 그걸로 뭐라고 하잖아요. 김서방 말이 맞아? 엄마, 이 영수증 좀 봐. 술집에서 250만 원 나왔다고. 이게 정상적인 술집이야?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내가 한턱 쏜 거라고 몇 번을 말하냐? 그래, 한턱 쏘는 거 좋다 이거야. 그런데 대체 어딜 가서 술을 마셨냐고. 사위는 딸의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엄마, 민호가 요즘 외박도 너무 잦고 그래서 내가 한 소리 했더니 저래. 그리고 회사도 그만뒀더라고. 뭐? 회사를 그만둬? 이직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어. 이직 준비하는 것 같지도 않고 툭하면 술 마시고 들어오고 회사 그만뒀다고 해서 네가 카드 준 거야? 처음엔 그만둔지도 몰랐어. 자꾸만 돈이 없다고 해서 돈 쓸 곳이 많냐고 했더니 회사 나온 지 좀 됐다고 하는 거야. 이직하고 싶어서 그렇다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어. 그래서 용돈을 달라길래 현금으로 줬다가 카드가 편하대서 내 거 신용카드 줬지.
그런데 필요한 곳에 쓴 것도 아니고 술집에서 250은 너무하잖아. 그걸로 한 소리 했더니 갑자기 화내고 의자 던지고. 김서방이 혹시 연애 때도 물건 던지고 난폭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랬어? 전혀 없었지. 얼마나 착했는데. 그래서 내가 결혼하고 놀란 거라니까. 완전 다른 사람하고 사는 것 같아. 얘기를 들으니 사위에게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직장을 그만둔 것 때문이 아니라 나쁜 손버릇 때문이었죠. 처음에는 집안 살림 때려부수다가 언젠가 제 딸에게도 손을 대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한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딸에게 서로 떨어져 지내보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근데 엄마, 민호가 저렇게 한바탕 난리치고 나면 나한테 사과를 해. 잘못했다고 하면서. 그럼 이번에도 넘어가겠다는 말이야?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다 큰 딸, 제 마음대로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제가 당분간 둘이 떨어져 지내보라고 했어도 말을 듣지 않았고 이러다 또 화해하고 잘 지낸다면서 그냥 두라고 하더라고요. 딸은 이런 결혼 생활에 지쳐가면서도 사위의 행동에 익숙해지는 듯 보였습니다. 엄마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 싶었죠. 그날 이후 딸과 사이는 다시 잘 지내는 듯 보였습니다. 그게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둘은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살아서인지 사위가 무책임한 행동을 자주 보였어요. 제 앞에서도 둘이 싸울 때가 많았는데 툭 하면 헤어지자는 말을 하더군요. 야, 이럴 거면 헤어져! 어차피 우리 법적 부부도 아닌데 갈라서면 그뿐 아니냐? 뭐라고? 또 그 소리야? 그 말은 안 하기로 했잖아. 못할 거 뭐 있냐? 하면 하는 거지. 난 답답해서 너랑 못 살겠어. 내가 밖에서 뭐 하고 다니는지 그냥 믿어줄 수는 없는 거야? 믿고 기다렸는데 일주일에 3번은 외박하는데 내가 널 어떻게 믿어?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은 내 전화도 안 받잖아. 둘이 제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니 너무 보기 싫었습니다. 아무리 부부가 살면서 싸우기도 한다지만 사위 입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결국 밥을 먹다 말고 사위는 간다는 말도 없이 나가버렸고 저는 딸과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수야, 너희 너무 싸우는 것 같아. 그리고 헤어지나 마나 이런 얘기는 부부 사이에 쉽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나도 알아. 그런데 툭 하면 저래. 집 나가고 싶다고 하고. 도대체 무슨 문제야? 김서방 이직 때문에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민호한테 여자가 생긴 것 같아. 뭐라고? 확실한 거야? 함부로 의심하고 그러면 안 돼. 내 카드 가지고 다니면서 모텔에서 긁은 내역이 있더라고. 거기다 내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다른 여자랑 통화도 하고. 그럼 그 여자랑 모텔을 갔단 말이야? 응. 처음에는 나도 몰랐어.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친구라고 했고 모텔도 대학 때 친구들하고 편하게 놀려고 방 잡은 거라고 했거든. 그래서 믿었지. 그러다 며칠 전에 민호 핸드폰 안에서 여자랑 단둘이 찍은 사진이랑 카톡 주고받은 거 보고 바람이 났구나 알게 된 거야. 딸은 그런 내역을 정확하게 보고는 사위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다는데 오히려 사위가 큰 소리치고 헤어지자고 했다는 겁니다.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게 서로 좋아서 결혼까지 해놓고 매일같이 싸우고 있으니 제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특히 사위는 외박을 자주 해서 제 딸은 거의 포기 상태였는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가보니 짐을 챙겨 아예 나가버렸다고 했습니다. 평소처럼 며칠 있다가 다시 들어오겠지 싶어 기다렸지만 한 달이 넘도록 연락이 되지 않았고 시댁에도 찾아가 봤으나 연락 안 하고 산 지 오래됐다고 했습니다. 사실 안사동과는 결혼식 이후로 연락을 하거나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먼저 식사 제안을 해도 거절하셨고 제 딸과도 연락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애들 결혼 생활에 크게 관여하지 않고 지켜봐 주시는 것 같아 감사했는데 자기 아들과도 연락을 끊고 살고 있었다고 하니 문제가 있다 싶었어요. 딸은 사위가 다시 돌아올 거라며
혼자 지내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 학교에 가서 신나게 체육 수업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출근해서도 제대로 수업 못하고 집에 와서도 애가 멍한 상태로 지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을 지켜볼 수만은 없어서 당장 정리하고 집으로 들어가자고 했는데 말을 안 들었습니다. 엄마, 민호 씨 이러다가 돌아올 거야. 나 기다릴래. 이 집 정리해버리면 나중에 민호 씨 어디로 오라고. 바람나서 집 나간 사람 뭐하러 기다려. 그리고 나중에라도 찾아오면 나한테 연락하겠지. 고집 그만 부리고 얼른 짐 챙겨. 싫다니까. 자식 다 키워 결혼까지 시켜본 부모님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어린애라면 어떻게든 부모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 성인이 된 자식은 뭘 어떻게 할 수 없더라고요. 저는 고민 끝에 안사돈을 찾아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어쩐 일로 오셨어요? 드릴 말씀도 있고 해서 왔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그런데 하실 말씀이라는 게 뭔가요? 저번에 제 딸이 한번 다녀갔다고 했는데 그때 얘기 들으셨죠? 우리 민호가 집 나갔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들하고 연락 안 하고 지냅니다. 그럼 어디 갈 만한 곳도 없을까요? 그거야 저도 모르죠. 네? 그래도 한번 알아봐 주실 수 없을까요? 제 딸이 사위를 너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연락을 자주 안 하고 지낸다고 하지만 그래도 자식인데 너무 남 얘기하듯 하시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둘이 혼인신고도 안 했다고 들었는데 차라리 그만 끝내고 각자 인생 살게 하는 게 어떨지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이지 두 사람은 부부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끝을 냅니까? 헤어지더라도 나타나서 둘이 얘기하고 그렇게 끝내야죠. 이렇게 헤어지면 제 딸이 다른 사람 만나서 새 출발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안사돈은 한참을 가만히 있더니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보시다시피 저희 집 사는 게 이렇습니다. 멀쩡한 게 없잖아요. 가구 문짝도 테이프로 겨우 붙여놓고 그릇도 금이 가거나 이나간 게 많아요. 그래도 그냥 씁니다. 왜인 줄 아세요? 민호 아버지가 툭 하면 술 마시고 들어와서 집안 살림 때려 부수고 하니 새 그릇 새 가구 살 필요가 없더라고요. 제가 아들 둘 낳고 가정폭력에 시달리며 살다 보니 애들은 알아서 컸어요. 애 아빠가 들어와서 저 때리는 거 보고 애들이 처음에는 말렸는데 그러면 애들도 맞았고요. 그럼 김서방이 사돈 어른한테 맞고 컸단 말씀이세요? 네. 그래도 첫째보다는 덜 맞고 컸어요. 그래서인지 반듯하게 커졌죠. 혼자 힘으로 대학교도 가고 결혼한다고 여자도 데려오고 해서 지 아빠랑은 다른 인생을 살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전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 집에서 벗어나서 너무 좋고 엄마 아빠처럼 안 살 거라고 하면서 앞으로 연락하지 말고 잘 살라고 말이죠. 그런데 집 나갔다고 하니 제가 뭘 어쩌겠어요. 친척 집에 간 것도 아닐 테고. 죄송하지만 저도 더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저는 딸의 시댁에 가서는 허탈하게 나왔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사위의 집안 환경에 대해 듣고 나니 딸에게 했던 행동들이 이해가 되었죠.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자라서 그런 모습을 보였구나 싶더라고요. 딸은 그날 이후로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했습니다. 연애 기간이 꽤 길었고 둘이 정말 예쁘게 만나 결혼했기 때문에 딸이 받은 충격은 정말 컸습니다. 바람나서 집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딸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딸은 학교에서 휴직을 권유할 정도로 몸 상태도 안 좋아졌는데 결국 질병휴직으로 학교를 쉬게 되었고 반강제로 살던 집을 정리하고는 짐을 챙겨 저와 다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혼인신고도 안 했기에 이혼이라는 절차도 필요 없었지만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난다는 게 어이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제 딸의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는 모습을 보니 미치겠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딸 속은 어떨지 짐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딸은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았고 그렇게 밝고 활동적이던 애가 집에만 있으니 답답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더 딸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저녁을 먹고 산책을 가는 것은 물론이고 아침에 수영을 함께 다니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딸도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제 앞에서 힘든 모습을 숨기려고 하길래 차라리 울고 싶을 땐 울고 짜증내고 싶으면 짜증도 내라고 했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딸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받아주는 것뿐이었는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으니 답답하기만 했네요. 결국 딸은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만큼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는데 더 이상 딸이 망가지는 모습을 두고 볼 수 없어 알아보게 되었어요. 싫다니까. 내가 무슨 정신병자야? 그런 치료를 왜 받는데? 그거 다 선입견이야. 엄마가 가서 상담도 받아봤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치료받으러 다니는 사람도 많고 학생들도 많이 온대. 나도 대기실에서 직접 받고. 너 계속 이렇게 살 거야? 뭐든 해보면서 다시 전처럼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저는 딸이 전처럼 밝은 모습으로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부탁하고 또 부탁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이라도 가서 상담을 받아보자고 했죠. 그러자 딸은 마지못해 제 부탁을 들어주었고 그 한 번을 시작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딸은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지기 시작했고 아침 저녁으로 운동도 열심히 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말없이 집을 나간 후 몇 년째 연락이 두절된 사위를 완전히 잊지는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정리가 되겠어요? 저도 그걸 잘 알아서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뒤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 사이 딸과 저는 예전의 모녀 사이로 많이 돌아왔습니다. 딸은 많이 좋아져서 다시 학교에 나가 학생들을 가르치며 지냈죠. 하지만 사위에 대한 증오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매일 멍하니 있고 말없이 눈물만 흘리며 살던 모습보다 훨씬 나은 상태라고 생각하며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딸과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있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보니 너무 반갑고 좋더라고요. 특히 그 모임에서 막내딸이 곧 결혼한다며 청첩장을 준 친구도 있었습니다. 어머, 수키야, 오랜만이야. 그동안 동창 모임에 왜 안 나왔어? 먹고 사느라 바빴다. 그런데 한국은 언제 들어온 거야? 좀 됐어. 안 그래도 내가 너한테 미안해서 한번 연락해야지 하다가 못했다. 네 딸 결혼식에도 못 가보고 말이야. 바쁘면 그럴 수 있지. 내가 그거 이해 못할까 봐? 그런데 네 딸은 잘 살고 있어? 결혼하니 좋대? 그게 헤어졌어. 제 말에 친구들은 다들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그래도 언제까지 말을 안 할 수는 없어 속 시원히 얘기했네요. 아이 뭘 살다 보면 이혼도 하고 그러는 거지. 인연이 아니었다 생각해. 그랬구나. 전혀 몰랐네. 그런데 이걸 주기가 좀 그렇네. 요즘 이혼이 무슨 흠이야? 그리고 그게 뭔데? 이리 줘봐. 청첩장이네. 딸 결혼하는구나. 응, 우리 막내딸 이번에 결혼해. 아유, 축하해. 수진이 맞나? 맞아. 수진이야. 회계사라고 했지? 응, 회계사 맞아. 난 비슷한 직업 가진 남자랑 결혼했으면 했는데 금융 컨설팅인가 하는 남자를 데려왔더라고. 어, 이름이 김성민이네. 금융 쪽이면 돈 잘 벌겠다. 잘 만났구만 뭘. 그래, 만나보니까 싹싹하니 잘하더라. 인물도 좋고 부모님도 두 분 다 인상이 너무 좋으셔.
잘 됐다. 다시 한번 축하한다. 그날 올 수 있지? 그럼 가야지. 수진이 아기 때도 너무 예뻤는데 얼마나 이쁘게 컸는지 가서 봐야겠다. 오랜만에 나간 동창 모임에서 친구 딸 결혼 소식을 들으니 제 딸이 결혼할 때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그때는 정말 설레고 행복하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그 전 사위에 대한 안 좋은 감정만 남았지만 말이죠. 대체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이 정도면 외국에 나가서 사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집에 온 저는 딸에게 결혼식에 같이 가자고 하려다가 괜히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리게 할까 싶어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 저는 친구들을 만나고 온다며 집을 나섰고 식장으로 향했어요. 시간을 잘못 알고 늦게 나왔는데 차까지 막혀서 도착 후 급하게 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식은 이미 시작한 상태였고 신부 측 빈자리에 가서 앉아 숨을 돌렸습니다. 다행히 아직 신부 입장은 하지 않았더라고요. 이제 막 신랑 입장을 한다는 사회자의 말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한숨 돌리고 고개를 돌려 버진로드 쪽을 쳐다봤어요. 하객분들이 많아서 뒤쪽에 서 있던 신랑의 모습을 잘 못 봤는데 다들 잘생겼다고 하는 말소리는 잘 들렸습니다. 저는 신랑 얼굴을 보려고 자리에서 일어났고 제가 있는 쪽을 지나길래 자세히 봤네요. 그런데 신랑 얼굴이 제 딸을 버리고 도망간 전 사위의 얼굴과 똑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이렇게 닮을 수가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무리 봐도 전 사위였어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며 신랑 입장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단상 앞에서 뒤를 돌아 하객들을 보고선 신랑의 모습을 보고는 전 사위의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확실하더군요. 그동안 도망가서 아무 소식 없이 살다가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한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청첩장에 나온 이름은 제가 아는 사위의 이름도 아니었고 신랑 쪽 혼수석을 보니 제가 아는 안사돈의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직업 역시 최대 중퇴에 중소기업 공장에 다니던 사람이 몇 년 사이에 명문대를 나오고 금융 컨설팅을 하고 있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토록 찾던 사위를 친구 딸 결혼식에서 본 것도 충격인데 이건 누가 봐도 사기 결혼이었거든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생각한 저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냥 지켜보자니 친구 딸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고 제 딸의 인생을 망친 전 사위놈을 가만히 두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고민하는 사이 신부 입장도 지났고 주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결혼식이 끝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결국 저는 핸드폰 갤러리를 뒤져서 과거 제 딸의 결혼식 사진을 찾았습니다. 그 사진을 들여다보니 저 단상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동일 인물이 맞다는 게 더 명확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딸이 보내줬었던 전 사위가 다른 여자와 찍은 사진이랑 카톡으로 주고받은 바람폈던 흔적들을 추려서 조용히 앞쪽으로 가서는 친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친구 딸의 결혼식을 망치고 싶지 않았지만 다 알고도 모른 척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 친구와 저는 보통 친한 사이가 아니었기에 더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수키야, 이게 다 뭐야? 이 사진은 우리 사위가 맞는데? 내 딸 결혼식 사진이야. 네가 봐도 똑같지? 말도 안 돼. 저는 전 사위의 만행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도 한성격하던 친구였는데 불의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고 의리 하나는 끝내주는 친구이기도 했어요. 할 말도 똑 부러지게 하는 친구여서 이번 일을 그냥 넘기진 않을 거라 예상은 했습니다. 그래도 식은 끝나고 결혼식은 취소시키겠지 싶었는데 친구가 갑자기 단상으로 올라가더니 전사위를 돌려세워서는 싸대기를 날려버렸습니다. 저도 놀랐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며 무슨 일이냐고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식장은 난장판이 되었죠. 친구 가족들은 친구를 말리고
사회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기만 했고 식장 직원들도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는 끝까지 참지 않았고 전사위를 보더니 너 어디서 내 딸한테 사기를 쳐? 이거 사기 개론이야! 왜 이러세요, 장모님? 내가 왜 네 장모님이야? 더 황당한 건 이런 상황에 전사위 부모라고 앉아있던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손으로 입을 가리고는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건 뭐 딱 봐도 진짜 부모가 아니었죠. 제 친구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줄에서 마이크를 잡고는 하객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객 여러분들, 이런 소란을 피워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귀한 발걸음 해주셨는데 오늘 결혼식은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니 돌아가실 때 축의금 봉투 다 받아가시고 식사도 꼭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 딸의 결혼식은 취소되었습니다. 친구는 전사위 얼굴을 때릴 때와는 달리 침착한 목소리로 하객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대단하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객들이 빠져나가고 가족들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친구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갔죠. 전사위는 제 얼굴을 보자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는데 저 역시 그동안 고통받으며 살았던 딸을 생각하니 분노가 차올라 전사위의 머리통을 때렸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내 딸 인생 망쳤으면 네 인생도 망해야지. 어떻게 내 딸 버리고 바람나서 도망가더니 내 친구 딸하고 결혼을 할 수 있어? 그렇게 다 속이고 결혼하면 평생 행복하게 살 줄 알았나? 그러니까 이름이 김성민이 아니라 김민호라고? 빨리 대답 안 해? 네, 맞습니다. 자네 부모라는 사람은 어디 간 거야? 진짜 부모 아니야. 참나. 또 뭘 속였나? 직업? 학벌? 이날 친구는 전사위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진짜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거기다 초혼인 척 속이고 친구 딸에게 접근한 것도 너무 기가 막혀 친구는 화를 참지 못하고 전사위를 계속 때리고 특히 친구 남편은 전사위 멱살을 잡고는 놔주질 않았습니다. 얼마 뒤 경찰이 도착했고 경찰차에 올라타려던 전사위는 저를 보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수는 잘 있어요? 어디 그 더러운 입에 남의 집 귀한 딸 이름을 올리나? 장모님, 누가 장모님이야? 그렇게 도망가서 여태 사기나 치고 살았어? 가서 자네가 잘못한 거 제대로 벌 받게. 그렇게 찾아다녀도 만날 수 없었던 전사위를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마주하게 되어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또한 저 때문에 이런 소란이 나게 되었으니 친구에게도 너무 미안했죠. 경찰서를 다녀온 친구와 만난 저는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미안하다. 네 딸 결혼식장에서. 미안하다니. 네가 내 딸 인생 구해준 거야. 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결혼식 치르고 바로 신혼여행 떠났을 텐데. 고맙다, 수키야. 정말이야. 우리 남편도 너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그래도 하객들 앞에서 이게 무슨 망신이냐고. 난 그런 거 신경 안 써. 자식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그깟 망신이 무슨 대수라고? 그리고 하객분들한테 축의금도 다 돌려줬고 이제 한 분 한 분한테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사과 인사 드려야지. 저는 이날 친구와 많은 얘기를 나누고 저녁이 다 되어서 집에 갔습니다. 엄마, 결혼식이 저녁이었어? 왜 이렇게 늦었어? 아니야. 아까 11시 반이었는데 일이 좀 있었어. 무슨 일인데 표정이 그래? 저기 지수야. 민호 말이야. 아직도 기다리고 그러는 건 아니지? 엄마 무슨 말이야. 지금 몇 년이나 지났는데 그 자식 내 눈에 띄면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그리고 나 많이 좋아졌잖아. 그런데 갑자기 그 자식 얘기는 왜?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어. 저는 낮에 있었던 일을 딸에게 모두 얘기했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말할 거 고민도 했지만 말하길 잘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거기서 만나?
엄마 친구는 괜찮으셔? 그 엄마 친구 딸은? 좀 힘들겠지.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하더라고. 이번에 콩밥 먹고 정신 차려야지. 내 인생 말아먹고 본인은 행복할 줄 알았나? 엄마도 아까 그 얘기 했는데 역시 엄마 딸이네. 암튼 우리 딸 괜찮은 거 맞지? 당연하지. 그 자식 경찰서에 갔다니까 내 속이 다 후련하다. 저는 이날 이후로 딸과 더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은 이번에 3학년 담임을 맡게 되면서 더 바쁘게 지냈는데 학교에서는 젊고 예쁘고 또 체육 수업도 재미있게 해준다고 해서 인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제 딸은 지금도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안 좋은 일이 있기는 했지만 지금 건강하고 자기 일하면서 지내는 그 자체가 얼마나 행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친구로부터 전 사회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구속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그전에도 여러 번 사기를 쳐서 조사받은 적이 여럿 있다고 했대요. 그러니 이번이 처음도 아니어서 구속되어 제대로 콩밥을 먹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전 사위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감옥에 있다는 것 말고는요. 역시 사람은 죄 짓고 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그 죄값을 치르는 날이 오니까요. 그럼 저의 긴 사연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